이번에 영상 찍는데 마이크를 잘못 눌러가지고 에코 모드, 그 노래방 모드로 이게 녹음이 다 돼버렸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이제 영상 소리가 좀 많이 듣기 불편합니다. 아직 실수가 많은 초보 유튜버한테 약간 너그러운 마음으로 괜찮으니 힘내라고 구독이랑 좋아요랑 댓글 이런 거 이제 한 번씩 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독감이 아주 그냥 난리더라고요. 이번 독감은 무슨 걸리면 그냥 죽을 만큼 아프다 그러던데, 뭐 늘상 이런 독감 유행할 때마다 하는 그런 말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연예인 김종국님이 최근에 독감 걸리고 이제 뭐 운동하실 생각 자체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예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도 운동으로 이겨낸 분인데, 와 이건 진짜 아픈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여튼 저 말고 여자친구가 아픈데 애가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라,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집 앞에 마트 갔더니 전복이 싸길래 죽 끓여주려고 요거 사왔습니다. 8,000원 주고 샀는데 뭐 이 정도면 싸게 잘 사온 것 같아요. 옛날 어른들이나 나이 많은 요리사들 보면 전복 깨끗하게 씻으면 맛 없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아니에요. 자연산 전복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바위에 딱 붙어서 살고, 양식 전복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파레트랑 비슷하게 생긴 플라스틱 판에 붙어갖고 살아요. 애초에 바닷물 안에 사는 거니까 깨끗하게 빡빡 문질러가지고 씻어줍니다. 특히 접히는 요 틈 사이사이 깨끗하게 씻어주면 좋아요. 전복 세척이 끝났으면 팔팔 끓는 물에 전복을 살짝 데칠 건데 뭐 30초에서 1분 정도? 오늘은 회가 아니라 죽으로 먹을 거라 가지고 요렇게 살짝 데쳐서 분리하면 힘줄 것도 없이 그냥 톡 하고 떨어지거든요. 지금 데쳤다고 안까지 전부 다 익은 게 아니라 겉에만 살짝 익은 거거든요. 얼른 찬물에 담궈가지고 식혀주고 이제 폐각이랑 분리를 해줍니다. 크게 힘 줄 것도 없이 이렇게 톡 하면 전복이 떨어집니다. 회로 먹을 때는 이렇게 못하지만 익혀 먹을 때는 이렇게 분리하면 진짜 너무 쉬워요. 손 다칠 일도 없고. 또 전복죽 끓일 때는 내장이 제일 중요한데,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장도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터지지도 않습니다. 이게 생물 그대로 손질하면 잘 못하는 분들은 내장 다 터트려 먹고 그러거든요. 회로 먹을 때야 좀 아까워도 버리면 그만이지만 죽 끓일 때는 내장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. 예전에 연회장 일할 때는 코스 요리 나가고 하면 전복을 많이 썼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전복이 망태기에 막 500개, 1000개 이렇게 들어와요.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씻어가지고 데치고 손질하고 해야 하는데, 여름에는 그래도 할만했어. 더운데 시원한 물에 손 담그고 막 일하니까. 근데 겨울에는 장갑을 껴도 막 손이 시려가지고 진짜 하기 싫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. 그땐 생각해보면 나도 참 어렸다, 열심히 했던 것 같아. 이제 분리해낸 전복은 내장을 제거해줘야 되는데, 요렇게 얇은 막이 보이실 겁니다. 요게 살짝 데쳤기 때문에 손으로 잡고 당기면 크게 힘들일 것도 없이 내장만 예쁘게 떼낼 수 있거든요. 잡고 떼낼 때 요거 내장 자체를 잡고 당긴다거나 하면 터지거나 이제 으깨질 수 있으니까 내장 말고 여기 딱 붙어있는 얇은 막을 잡고 당긴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당겨야 돼요. 내장을 떼고 나면 보이는 저 하얗고 길쭉한 게 전복 식도고요. 이렇게 뒤쪽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힘줘서 밀면 이빨이 쏙 하고 나옵니다. 이빨 제거하고 앞쪽에 보이시는 저 달랑달랑거리는 게 더듬이거든요. 요 더듬이도 같이 제거해주고 나면 아무래도 입이랑 소화기관이 연결돼 있는 쪽이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한 번 더 깨끗하게 씻어주는 편이고요. 제가 초짜 요리사였을 때는 전복은 모래집 같은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. 저 같은 분들 계실까봐 설명드리면, 지금 시중에서 저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대부분의 전복들은 양식입니다. 그래서 모래집 제거에 큰 의미가 없기는 한데 자연산일 경우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. 요렇게 내장인데 옆에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이 전복 모래집입니다. 그냥 칼로 저 튀어나온 부분만 잘라내면 되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식은 크게 의미가 없어서 저는 한 개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따로 제거 안 하고 통으로 다 쓸 거예요. 전복죽은 내장에 고소하고 녹진한 맛으로 먹는 거다 보니까 요 정도 사이즈 전복 내장으로도 죽 끓이는 데는 충분한데, 전복 양이 좀 작아가지고 저는 좀 작게 잘랐습니다. 이렇게 자르면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복이 골고루 잘 씹히거든요. 그래도 뭐 건더기 아무것도 안 씹히는 것보다는 많이 씹혀야 맛있으니까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저는 끓였어요. 전복이 크고 양이 많으면 크게 썰어도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. 근데 만약 언젠가 제가 돈을 되게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크고 좋은 전복을 사서 먹는 일이 있어도
그 전복을 죽 끓이는 데는 안 쓸 것 같아요. 아깝잖아. 회로 먹어야지. 내장은 이제 물 적당히 붓고 블렌더로 한번 갈아줄 건데 뭐 볶다가 으깨가지고 이제 하는 조리법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으깨지고 조리하는 게 힘들어서 저는 이렇게 갈아서 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. 원래 죽이라고 하면 불린 쌀을 볶다가 물 붓고 또 물 붓고 하면서 익히는 게 정석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밥을 지어갖고 만들어요. 참기름에 전복 먼저 달달달달 볶아주고 밥 넣고 갈아둔 전복 내장 넣고 이제 섞어줍니다. 괜히 센 불에서 하다가 타거나 눌러붙기 쉬우니까 불은 껐다가 다시 켜시면 돼요. 내장을 한 번에 다 안 붓는 이유는 그냥 튈까봐 그런 거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. 이제 밥이 내장을 쫙 빨아먹으면서 뻑뻑해지면 미원 조금 넣고 물이 잠길 때까지 또 다시 한번 붓고 이렇게 끓입니다. 물 붓는 거는 이제 뭐 2번이든 3번이든 정해진 건 없고 하시는 분이 그 원하는 만큼 쌀알이 퍼질 수 있게 그렇게 조리하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내장물 한번 그 다음에 가득 잠길 만큼 물 한 번 부어가지고 했더니 이제 딱 맞아가지고 더 이상 물은 안 부었고요. 마무리로 소금 약간만 쳐서 테이블에서 각자가 간해서 먹을 수 있게 간혹 이제 뷔페 같은 데서 전복죽 먹어보면 색깔은 진짜 진한데 꼭 죽에다가 물 탄 맛 같은 맛이 날 때가 있어요. 그건 말 그대로 물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니까 쌀알이 물을 빨아먹고 또 열에 의해 수분이 날아갈 수 있게 농도를 더 졸여주면 그런 물 탄 맛 안 나고 진한 죽 맛이 납니다. 자, 이렇게 감기로 골골거리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전복죽 한 그릇 완성했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저는 다음에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